이번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였지만 청구의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청구의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의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모 씨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모 씨와 권모 씨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7월 20일 권모 씨는 최모 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데 한 달 후에 갚겠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최모 씨는 권모 씨의 사정을 이해했기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권모 씨는 최모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연락조차 피하는 권모 씨를 보고 최모 씨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모 씨는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었고 최모 씨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권모 씨에게 강제집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권모 씨는 갑자기 최모 씨에게 받은 돈이 물품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물품 계약을 체결할 일도 없던 최모 씨는 권모 씨의 주장이 매우 황당했는데요. 그래서 최모 씨는 권모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물품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청구한 지급명령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와 피고는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 사업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업을 운영하다 알게 된 사이지만 사업상 아무런 거래나 관련이 없음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받은 돈이 물품 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물품 계약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사업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피고와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의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대응하기 위한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된 채권의 원인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